소득이 높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따라오는 세금, 이게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그냥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걸 넘어서 합법적으로 세금은 확 줄이고 심지어 새로운 자산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바로 그 스마트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고소득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세금 딜레마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거다 하고 뛰어들었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컨설팅 함정들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노려야 할 목표, 바로 벤처기업 인증이 뭔지,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도구, 개인 투자 조합은 또 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말 다양한 재무 솔루션 제안이 들어오죠. 다들 자기들 말만 들으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달콤한 말 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과연 그 방법들이 진짜 내 자산을 지켜주는 최선의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런 재무 컨설팅에 거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법인 하나 만드시죠?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가장 흔하게 듣는 바로 그 조언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함정 두 가지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가족 이름으로 법인 하나 만들어서요. 광고비나 경영자문료 같은 걸로 비용 처리하세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국세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런 구조 이제는 너무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증명을 못하면요. 절세는 무슨 오히려 어마어마한 가산세 폭탄 맞고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함정. 이것도 진짜 단골 메뉴예요. 가족법인 통해서 의료기기 같은 거 납품하는 걸로 해서 이익을 좀 옮기시죠. 근데 이것도 현실은요? 아예 불법입니다. 법으로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의료법상 병원 건물 안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매출 0원짜리 아무것도 못하는 유령회사 하나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제가 가족법인을 7년이나 운영했는데요. 매출이 0원이에요. 나중에 세무사가 그거 원래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마디 정말 뼈 아프지 않나요? 잘못된 전략이라는 게 그냥 세금 좀 못 줄였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7년이라는 그 귀한 시간, 기회비용 다 날리는 거고요. 거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법적 리스크까지. 이건 그냥 위험한 도박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맨날 듣던 해결책들이 다 함정이라면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해답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비용 좀 더 만들어 보려는 얕은 수에서 벗어나서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 전략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경비를 더 만들지? 이 고민은 이제 그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막 도망다니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 혜택을 바리면서 자산을 쌓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그 공격 전략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뭐냐? 바로 벤처기업 인증입니다. 이게 그냥 세금 좀 깎아주는구나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새로운 성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외부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요.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자산을 만들어주는 정말 강력한 방패자 무기가 되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벤처기업 인증 그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치트키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장의 무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바로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나라에서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는 그런 합법적인 제도예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뭐냐면요.
이 제도를 쓰면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그 돈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딱 5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가족법인을 하나 만듭니다. 둘째, 이 법인에 투자할 개인 투자조합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셋째, 이 조합을 통해서 내가 만든 법인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자, 바로 이 투자, 이것 때문에 넷째, 우리 회사가 거의 자동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째는 투자한 나 자신은 그 투자금에 대해서 엄청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거죠. 어떠세요? 완벽하게 합법적이면서도 기가 막힌 선순환 구조 아닌가요? 자, 이제 이론은 알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먹히는 얘기야? 내 사업에도 적용이 될까? 바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제 성공 사례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분들이 이 전략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 전략을 들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원금만 안전하다면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전략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안전성이에요. 우리가 왜 투자를 망설이죠? 원금을 잃을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불확실한 남의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내 회사에 투자하는 거니까 원금의 수가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똑똑한 분들이 괜히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치과 쪽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연말만 되면 비용 처리하려고 기공소에 좀 애매한 선결제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좀 아슬아슬하고 기공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요. 그런데 이 전략을 적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치과 원장님이 기공소가 세운 벤처 인증 법인에 정식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원장님은 합법적으로 소득공제 왕창 받고 기공소는 안정적으로 자금 확보하고 나중에 투자금은 기공료에서 차감하면 되니까 이건 뭐 모두가 이기는 완벽한 윈윈 게임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810만 원. 이게 뭐냐면요. 부산에 계신 한 외과 원장님이 딱 한 번 9,700만 원을 투자해서 합법적으로 아낀 실제 세금 액수입니다. 이분도 여전에 엉뚱한 컨설팅 받았다가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전략을 만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벤처 인증의 힘이 단순히 세금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 의사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의 목표는 3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는 거였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인 이름으로는 그 정도 대출받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대출 신청을 개인이 아니라 벤처 인증을 받은 법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은행에서 무려 90% 27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벤처 인증이라는 딱지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진짜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하나로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뭘까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만 노리는 꼼수, 위험천만한 경비 처리,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대신에 길게 보고 자산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 놓은 합법적인 시스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성공은요, 위험한 지름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거 쓰세요 하고 만들어준 이 강력한 도구들을 누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정말 강력한 전략적 도구 하나를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배운 것 말고도 혹시 여러분의 사업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또 다른 합법적인 기회, 또 다른 전략적 도구가 잠자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 보물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